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도 있다며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해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물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통화 긴축에 나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우리 시각 내일 새벽 이달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해서 발표하는데 0.75%포인트 이상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복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한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로 종전 전망치에서 1.3%포인트나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해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아직 3%대로 매우 낮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이 계속되면 고용 사정도 악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The quarter Q4 on Q4 growth rate in 2023 is only 0.6%. So you see that a small shock at this point could be enough to sort of knock off the US economy of a fairly low number and sort of tilt it over into recession. IMF는 또 통상 두 분기 연속 국내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걸 경기 침체로 보는데 이렇게 본다면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을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미국의 올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고 우리 시각 모레 발표되는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성장률뿐만 아니라 강력한 노동시장 등을 이유로 미국 경제가 침체까지 가지 않을 거란 의견도 미국 내에선 만만치가 않습니다. So we are not in a recession right now. Looking forward, the risk of recession is unfortunately high. And mainly because the Federal Reserve is hiking interest rates aggressively into a slowing economy. 이틀 일정의 통화정책회의에 들어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우리 시각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해 발표합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어서면서 한때 1%포인트 인상 전망이 우세했었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급격한 인상폭에 부담을 느낀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거란 전망이 현재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연준이 충격요법으로 1%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0.75%포인트는 올린다는 얘기라 내일부터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다시 한번 더 낮춘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낮아졌는데 그나마 다른 나라들보다는 하향 조정폭이 적은 편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3.2%밖에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석 달 전인 4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내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2.3%, 하향폭은 0.2%포인트로 세계 전망보다는 덜 내렸습니다. 이번 하향 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이 생각보다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IMF는 우선 미국은 강력한 통화 긴축,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하락으로 성장률을 낮췄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위기 심화 때문에 기존의 4.4에서 3.3%로 역시 1%포인트 넘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성장률 3.3%는 코로나 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지난 40년 가운데 가장 느리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이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에 대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올해 성장률은 2.6%로 0.6%포인트 추가 하향될 수 있고 내년은 2%로 1%포인트 가까이 내려갑니다. 내년 미국이나 유로존은 거의 0%대 성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IMF는 단기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과감한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때 각국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난 경기 침체 이후 불과 2년 만에 세계는 또 다른 경기 침체의 가장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IMF는 물가가 올해 3분기를 정점으로 내년 말에는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물가 위기가 더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이번 주말 전체 경찰 회의를 제안했던 일선 경찰이 회의를 자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반발이 다소 소강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청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전국 시도 경찰청을 통해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황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0일로 예고됐던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회의를 처음 제안했던 김성종 경감은 오늘 경찰 내부망에 전체 경찰회의를 자진 철회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경감은 경찰국 신설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사회적 해결 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의 의견 표명이 화풀이는 될 수 있겠지만 경찰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에 대한 위험한 보복이자 권력 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감은 국회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시정해 줄 거라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의 반발 사태는 다소 소강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철회 공지와 별개로 일부 경찰은 전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남 마산 양덕지구대 유근창 경감은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장소를 빌리고 여의치 않으면 제3의 장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늘 세종경찰청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각 시도경찰청을 통해 현장 경찰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경감 이하 직원들을 상대로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데 일선 경찰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선동 대표 직무대행이 나눈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말한 건데 대화가 공개된 뒤에 권 대행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한창이던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 윤 대통령이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는 말에 이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에 권 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2시간 뒤 윤 대통령은 엄지를 치켜 세우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당내 갈등이 잦았던 이준석 대표를 향해 불편했던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글쎄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권 대표 대행은 보도 2시간여 만에 사과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대통령께서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직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 이에 앞서 자신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당비 1억 4천만 원을 썼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고위원이 회계보고를 언론사에 넘겼을 것이라며 이론 자료나 유출시켜 정치적 공격하려는 모습에 환멸감이 든다. 추잡하다고 적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자에게 최대 열흘까지 하루 5만 원씩 긴급 지원됩니다. 유증상 노동자에 대해서는 휴가가 적극 권고됩니다.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재 이 총괄 조정관은 이어 공직사회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휴가에서 복귀 시 선제적 신속 항원 검사 실시, 불효 불급한 회의 및 출장 자제, 비대면 회의 우선 활용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 이 총괄 조정관은 이번 주 시작되는 일선학교 여름방학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 전환과 단체 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28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9만 9,753명, 해외 유입이 532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 수는 1,944만 6,946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9명이 늘어 177명입니다. 사망자는 25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932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SK 측이 내놓은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이 역사적인 발표라며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9조 원대 투자에 더해 29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물론 배터리 분야와 바이오 의학까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We are announcing another 22 billion in new investment in the US. So including the major investment in semiconductor, EV batteries, and biotechnology. 회동은 당초 대면으로 잡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화상으로 전환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SK 측 투자 계획이 역사적 발표라며 미국의 제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투자 회복은 미국이 21세기 첨단 기술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In the past, these kinds of technology investments went to China. Today, under my administration, these technology investments a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We're talking about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investments we've ever seen in our country.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기업 총수를 개별 면담한 건 지난 5월 방한 당시 삼성과 현대에 이어 SK가 세 번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지지율 부진에 더해 치솟는 물가에 대한 비판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로 방어하겠다는 계산인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69년 전 한국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합의한 6.25 정전 협정 체결일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참전용사 4만 3천여 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이 오늘 처음으로 유가족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름 앞에 선 유족들은 오랜 세월 참았던 눈물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리석 위에 한자 한자 새겨진 이름 위로 흰 장미꽃이 놓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전사자들의 이름 속에서 삼촌의 이름을 발견한 여성은 참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We all broke down crying. It was so sad. It's nice to be able to bring him home and finally, lay him to rest like he should be.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거나 실종된 이들 4만여 명의 이름을 담은 이곳 추모의 벽은 공식 제막식에 하루 앞서 먼저 유가족들에게 공개됐습니다. 500여 명의 유가족들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름을 찾아 사진을 찍고 탁본을 뜨고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실종돼 유해조차 찾지 못한 가족들은 전사자의 생존 당시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야속하게 지난 70년 세월. 사진 속의 청년은 여전히 푸른데 가족들은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I'm getting up in age and I would like to see him brought back, That's what I hope for. 한국전쟁 추모의 벽에는 미국 내 전쟁 기념시설 가운데는 처음으로 미국 국적이 아닌 한국인 카투사 7천여 명의 이름도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카투사로 참전해 전사한 사진 속 아버지를 찾아온 한신희 씨는 영어로 새겨진 한상순 이름 석자를 고이 담았습니다.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내일 추모의 벽 준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두 메시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등락하며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사자에 이틀 연속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89포인트 하락한 2406.07에
코스닥은 3.87포인트 오른 793.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속에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홀로 매수에 나서며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위메이드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장 초반 하락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보호예수 해제 속에 내림세입니다. 또 SK하이닉스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에도 전일 미국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영향을 받으며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원격 수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09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피란 생활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9살 소녀가 한 행사장에서 전통악기 반두라로 국가를 연주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9살 소녀 아나스타시아 양이 연주하고 있는 악기는 우크라이나 전통악기 반두라입니다. 연주 부탁을 받고 이 어린이가 택한 음악은 우크라이나 국가입니다. 아나스타시아 양은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2달 넘게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란 올 때 가져온 반두라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친구 같습니다. Різні мої пригоди. Я одним словом про все забуваю. 반두라의 음률은 같은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다른 피란민들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Свого отця, матері, братись дуже хочеться. Та й муж наш теж воює. То так, трошки як вдома. 앞으로 음악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하는 아나스타시아 양은 오늘도 반두라의 줄을 챙깁니다. 요즘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폭염은 그린란드 얼음도 빠른 속도로 녹이고 있어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폭포 같은 이곳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야 할 그린란드의 산기슭입니다.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폭염이 반구 끝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It's days like today, warm enough to wear short sleeves near 60 degrees in Greenland. 과학자들이 활동하는 북동쪽의 연구 단지에서는 얼음이 녹는 바람에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됐습니다. They have a problem when it's this soft as the surface is now. 이맘때도 영하의 기온을 유지했는데 야외에서 배구를 즐길 정도로 따뜻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그린란드 북부에서는 빙상이 녹으면서 하루에 60억 톤의 물이 쏟아졌는데요. 이는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사흘 동안 30cm 물에 잠기게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얼음이 빠른 속도로 계속 녹는다면 지구촌 해안 도시들에 생각지도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공교육 시스템입니다. 교육당국은 온라인 수업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인터넷 사용은 그림의 떡일 뿐이고 정전도 작기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 수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교사들은 아예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마르타 씨가 그런 경우. 그는 학교 교실이 아닌 자기 집에서 12명의 학생들에게 과외를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 주에서 시간당 $2 정도에서 최저임금의 3배 정도인 약 $90를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Los docentes no contamos con un buen sueldo. Y hay personas que, yo conozco docentes que trabajan aquí en la barra de la panadería. Porque ganan más en la barra de la panadería. 베네수엘라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약 30%가 이렇게 학교 교육이 아닌 사교육 형태로 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상하이 황푸구 쟁고등로 67번과 68번가는 현대화된 다른 상하이 지역과 차별되는 구역입니다. 좁은 골목길 정서가 느껴지면서 사람 사는 온정을 주고받는 동네지만 재래식 화장실에 수도 시설도 없어 생활이 너무나 불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변변한 소방 도로도 제대로 없는 곳입니다. 设施又陈旧，有洗澡也好，各方面这个烧饭等等都是非常不方便的。 정씨 할아버지는 한평생을 햇빛 하나 들지 않는 20제곱미터의 좁은 집에 살았는데요. 이번에 지역 개발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아 조만간 베란다와 화장실이 있는 40여 제곱미터 집으로 넓혀서 이사 간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상하이 황포구의 노후 주택 재개발과 주민 이전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5만 8천여 가구가 새로운 생활터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상하이시는 이제 마지막 남은 노후주택 거리인 쟁거둥로가 정리되면 도시 개조 계획도 일단락되게 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당분간 영내 천연가스 수요를 15% 줄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서방에 대한 명백한 가스 전쟁이라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EU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를 15% 줄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각국의 5년 평균 천연가스 소비량의 15%를 줄이게 됩니다. 이는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유럽연합은 이 같은 절감을 통해 가스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더라도 다가올 겨울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 know the decision was not easy, but I think at the end everybody understands that this sacrifice is necessary. We have to and we will share the pain. 실제로 러시아는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해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평상시에 2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대한 명백한 가스 전쟁이라며 러시아가 고의로 유럽의 겨울 준비를 어렵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한 제재를 통한 반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І це насправді можна розглядати як стимул, щоб 8-й санкційний пакет ЄС був значно вагоміший, ніж нещодавно затверджений. 한편 어제 이스탄불의 곡물 수출 공동조정센터가 본격 가동돼 조만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오늘 초르노모르스크에서 첫 곡물 선적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일하다가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고 또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산 LH 임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본부장급 간부와 개발 업무에 참여하는 직원까지 있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LH 서울본부 간부 A씨는 2018년 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남양주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7개월 뒤 A씨는 개발지구에서 130m 떨어진 곳에 있는 토지와 창고를 5억 7천만 원에 지인들과 함께 샀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산 LH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모두 10명이었는데 개발 계획을 직접 보고받는 고위직 간부가 2명이었고 개발 업무에 참여하는 직원도 4명이나 됐습니다. LH의 토지 매입 권한을 이용해 억대 차익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원본부 간부 B씨는 사장의 승인 절차 없이 땅을 사고 팔아 6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농지를 매입한 LH와 국토부 직원 21명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적발된 LH와 국토부 직원 중 25명에 대해 해임과 파면 등 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6명은 주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국토부와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거래 내역에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외에 불법 행위가 추가로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LH는 지난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 직원 재산 등록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이들에 대해선 신속히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이색적인 폭염 대책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가동되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입니다. 바깥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지만 실내 온도는 25도에 불과합니다. 와이파이와 공기청정기는 물론 휴대폰 충전기까지 있고 버스가 오는 모습도 CCTV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돼서 시원해서 좋고 모니터가 커가지고 이렇게 차량 오는까지 보이고 휴대폰도 세상에 충전이 되고 세상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자 머리 위로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이 에어커튼은 5분간 바람을 내뿜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의 체감 온도를 낮춥니다. 더운데 와서 잠깐 앉아도 이렇게 시원하게 있다가 차를 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이 그늘막은 날씨가 더워지면 자동으로 펴져서 빠르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수동으로 일일이 펴야 했던 기존 그늘막보다 더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도요. 바람이 불 경우에 그늘막이 자동으로 접히고 또 너무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자동으로 펴짐에 따라서 시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 주변에 설치된 얼음 냉장고, 이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얼린 생수를 제공해 인기입니다. 예년보다 더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 지자체들의 똑똑한 아이디어들이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훌륭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이제 밤낮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열대야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은 최저기온이 26.4도로 지난밤에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33도 안팎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에도 소나기는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제주가 32도, 춘천과 전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일겠고 오늘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